자, 여러분 계속해서 온대기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대기후 일단 구분을 먼저 해보면 여기 보면 프린트에는 최난월 평균기온 10도 이상이면서 최하늘 평균기온이 마이너스 3도에서 어 이게 좀 오타네. 오타. 미안해. 이거 오타야. 지워줘. 근데 오타는 아니다. 3도 이상이면서 18도. 그러니까 최한월 가장 추운 달 평균기온이 마이너스 3도씨에서 18도씨 사이면은 온대기후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도보다 더 높게 되면은 그거는 열대기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한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보다 그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보다 내려가면 냉대기후에 속합니다. 이런 글자가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온대기후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면 온대구나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온대구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연 강수량이 대체로 500mm 이상이고 연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높으면 그러니까 강수량보다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 증발량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건조가 돼 버립니다. 건조기후. 증발량이 더 많으니까. 근데 강수량보다 강수량이 더 많으면 이때는 이제 온대기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조기후에서도 기온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기온은 마이너스 3도, 18도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단서 조항을 연 강수량이 연 증발량보다 많다라는 거를 넣어놓게 되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온대기후의 특징, 우리나라는 이제 대표적인 온대기후에 우리나라도 온대기후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되는데 계절에 따른 일사량 차이가 커서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다음에 기후가 온화합니다. 그다음에 농경 생활과 인간 생활에 유리해서 예전부터 많은 인구가 모여 살았습니다. 그다음에 낙엽 화렵수와 침엽수, 낙엽 화렵수, 잎은 넓은 거야. 화렵수 잎은 넓다 그랬지. 그 낙엽은 뭐냐면 가을철에 잎을 떨어뜨리는 그런 나무.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나무가 낙엽 화렵수죠. 그다음에 침엽수, 소나무 같은 것이 낙엽 화렵수와 침엽수의 혼합잎 섞여져 있다. 어. 그러니까 산에 가면 그 소나무가 있는 데도 있고 또 단풍나무 있고 막 이런 데도 있잖아요. 이렇게 섞여 있다 호나님. 그다음에 겨울이 온난한 지역에는 상록 화렵수 잎이 항상 넓은 잎이 넓은데 항상 푸른 나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집에 있으면 보통 가정에서 키우는 고무나무, 벤자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거 상상하면 되냐면요. 고무나무라 그래서 왜 그 잎이 되게 넓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잎이 좀 쫀득쫀득한 거 그런 나무 그런 것들 상록 화렵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포 지역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먼저 보면 자 이제 볼까요? 요 기후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한월 가장 추운 달이 1월 달이네요. 1월 달인데 아무리 추워도 마이너스 3도가 아니죠. 마이너스 3도보다 높고 18도보다 낮죠. 그러면 온대기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대기후인데, 자, 여기가 여름이죠. 기온이 높으니까 7월달 여름인데, 여기는 비가 오지 않네요. 비가 적네요. 비가 온다, 안 온다, 건기다, 우기다 측정은 60mm 선이라 그랬죠. 60mm 선을 댔을 때, 여기는 60mm가 안 되네요. 여름철에 비가 안 오네요. 최하늘 기온이 여기에 속하니까 C기후고 여름철에 건조하다. 여름철 건조 썸머 드라이 CS. 그래서 그거를 지중해성 기후 이렇게 됩니다. 아즈미를 볼게요. 여기 있네요. 지중해 인근. 근데 이 지중해성 기후는 지중해 연안에는 물론 있고 지중해 연안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단, 호주 남부 지역, 오스트레일리아 여기 아래쪽 그다음에 여기도 나타납니다. 어? 미국 미국의 서부 지역 이쪽 등에도 나타납니다. 자 그다음에 청두라는 데를 어떤지 한번 청두도 한번 보겠습니다. 청두를 보니까 역시
기온을 보니까 C기후에 해당하네요. 체한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에서 18도였으니까 C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똑같이 이렇게 해보니까 기온이 낮은 시기 겨울철에 비가 안 오네요. CW. 그래서 온대 겨울 건조기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대 겨울 건조기후. 청도 어딨나 볼까요? 청도 요 중국 한가운데 있는 여기 지역이네요. 여기 지역. 여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웰링턴 이제 보겠습니다. 웰링턴 이게 그 뉴질랜드에 있는데 여기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선생님 색칠해서 그러는데 요 뉴질랜드 여기지 여기 요거다 요거 뉴질랜드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쭉 보니까 남반구잖아. 자 보니까 기온이 낮은 데가 시기가 여기네요. 여기가 겨울이야. 남반구니까 어, 북반구와 계절이 반대잖아. 그래서 기온이 낮은 시기가 7월 달입니다. 7월 달인데 7월 달 기온이 낮아. 그건 남반구인데 보니까 체한월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네요. 그래서 C기후입니다. C기후인데 쭉 보니까 여기서 쭉 보니까 60mm 60mm 선거해야죠. 60mm 이렇게 보니까 비가 연중 계속 오네요. 골고루 옵니다. CF입니다. CF. 다음 여기도 볼게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방 보니까 가장 추운 달이 7월입니다. 7월이 제일 춥고 온도가 보니까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니까 C기후입니다. 그리고 60mm 선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이거 계속 연중 비가 오네요. 그래서 연중 비가 온다 포레스트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돼 갖고 F. 두 개가 똑같은데 왜 이름이 다른가요? 이렇게 하죠. 자,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차 구분이 있습니다. 3차 구분. 3차 구분. 3차 구분이 C기후의 3차 구분이 A와 B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A와 B는 기온이 높은 시기에 22도씨보다 높으면 그러니까 22보다 더 높다는 거야. 여름에 더 더우면 CF A구고요. 그다음에 22도씨보다 낮아. 글자 좀 잘 써줄게. 헷갈리면 안 되니까. 22도씨보다 낮아. 그러니까 여름이 좀 덜 더워. 덜 더우면 비기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겨울에 추운 건 비슷한데 예? 여름에 더 더워. 그 다음에 하나는 여름에 좀 덜 더워. 그러면 기온의 연교차는 여기가 훨씬 더 높죠? 훨씬 더 높습니다. 어? 훨씬 더 높고 여기는 좀 낮게 되는 거야. 낮은 거야. 자, 이게 왜 그런지 이제 또 설명을 해줄게. 일단 이거 보면 이거에 적용해 보면 A, B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웰링턴 같은 경우는 아무리 높아도 22도보다 높지 않죠? 낮죠? 그러니까 이건 CFB 얘는 22도보다 높죠? 여름철에 CF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CFB 서한해양성, CFA 온난 수분기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보면 이쪽은 대륙의 서안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이쪽은 대륙의 동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륙 서안기후, 대륙 동안기후 이런 서안 그러니까 이건 주로 서쪽에 분포하는 거고요. 이건 주로 동쪽에 분포하는 겁니다. 대륙의 동쪽에 분포하는 거는 계절풍의 영향을 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연교차가 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연교차가 큰 CF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부에노스 아이레스 보면은 대륙의 서쪽에는 여기 조그맣게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반면에 동쪽에는 온난 수분 기후가 나타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온난 수분 기후가 나타나죠. 여기는. 자, 커다란 대륙이 있습니다. 커다란 유라시아 대륙이 있는데 대륙의 동쪽에는 지중해성 기후와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고 대륙의 동쪽에서는 온대, 겨울, 건조기후, 청두를 포함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온난 수분기후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분포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어? 자, 좀 전에 한 거 대륙 서안의 서안 기후와 동안 기후의 차이점 이렇게 또 특별하게 나눠져 있는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륙 서안의 온대 기후와 대륙 동안의 온대 기후를 보면, 자, 편서풍이 영향이 큰 대륙 서안, 그 다음에 계절풍의 영향이 큰 대륙 동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동안과 서안은 영향을 받는 게 좀 다릅니다. 서안 쪽은 편서풍, 동안 쪽은 계절풍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대륙의 서와 이쪽이 대륙의 동안입니다. 편서풍이 불어오는데 바다를 지나온 편서풍이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효과가 있어갖고 연교차가 되게 작습니다. 반면에 동쪽은 바다를 지나오는 게 아니고 육지를 지나온 편서풍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육지의 영향이 크니까 온도차가 더 크겠지. 더군다나 육지를 지나오는 편서풍은 육지가 평평한 상태가 아니라 갖고 편서풍이 강하게 불지 못합니다. 그래서 편서풍보다는 오히려 계절풍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갖고 온도차가 심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한 게 요런 내용입니다. 대륙서와 비열이 큰 해양의 영향을 받아 연교차가 크다. 서쪽 연교차가 작다. 큰일 날 뻔했네. 대륙서와는 비열이 큰 바다의 영향을 받아서 연교차가 작고, 동쪽은 비열이 작은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연교차가 크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보면 요, 요 내용을 보면 대륙은 해양보다 비열이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위도에서 월 평균 기온은 해안에서 내륙으로 갈수록 여름에는 높아지고 겨울에는 낮아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딱 내려놓은 거야. 정리를 한 거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동안 지역은 대륙 서안 지역에 비해 연교차가 매우 크다. 어? 이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 지역에는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기단에서 불어오는 남동 남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고 바다 기온이 높고,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에서 불어오는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낮기 때문이다. 요거를 표현한 그림이 바로 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요 대륙의 동쪽에서는 겨울에는 대륙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계절풍의 영향을 받고, 여름에는 남쪽 따뜻한 데서 오는 여름 계절풍을 받는다. 그래서 연교차가 크게 나타난다.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가운데 거 보면 유라시아 대륙의 북위 50도선, 북위 50도선이 요선입니다. 요선이야. 요게 요선이 북위 50도선이야. 북위 50도 여기 있잖아. N 50도 N 이렇게 돼 있잖아. 50도선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서안 지역에서 내륙으로 가면서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어? 서안에서 서쪽의 해안가에서 내륙으로 갈수록 기온의 연교차는 커지고 있죠. 자, 요 위에 거는 최고 기온, 아래 거는 최저 기온, 연교차가 커지고 있죠. 대륙 동안 지역은 대륙 서안에 비해 연교차가 매우 크다. 자, 여기서는 차이가 요만큼 나는데 여기서는 차이가 요 지점에선 차이가 요만큼 나는 거지. 이렇게 크게 난다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대륙의 서안은 연교차가 크다. 대륙의 동안은 연교차가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편서풍 영향이 크다. 근데 이 편서풍도 어디서 불어오는 거야? 바다를 지나온 거야. 대륙 동안에서는 계절풍 영향이 크다. 그래서 계절풍은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 여름엔 뜨거운 바람. 그래서 되게 여름에는 더 춥고 겨울에는 더 덥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또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인 거죠. 선생님 정리는 많이 해놨네. 자, 요거 두 개는 대륙의 서쪽, 요거 두 개는 대륙의 동쪽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대륙 서안. 그다음에 요거 두 개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대륙 동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서안해양성 기후는 연교차가 작고 영중 강수량이 고르고 지중해성 기후는 CS잖아. 여름이 건조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수분, 비가 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따뜻하다는 거 무슨 소리냐면 동안에 비해서 겨울철 겨울 기온이 되게 좀 높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온대 겨울 건조 기후 CW. 여름에는 되게 덥고 겨울에는 고온 다수 우리나라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겨울에는 건조하다. 온난 수변 CFA. 연중 수변 비는 계속 자주 와. 어? 그다음에 여름엔 되게 더워. 그다음에 건기는 잘 없어. 비는 계속 오니까. 이렇게 되는 게 온난 수변 기온입니다. 이제 각각의 거를 이제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서한 해양성 기후 CFB 서쪽에서 나타나는 거죠. 온대 기후 중에서 연중 강수량이 고르고 최난월 평균 기간이 22도씨 미만인 거야. 그러니까 여름이 조금 덜 덥다야. 22도보다 높지 않으니까 되게 더운 건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더위는 강수량이 고르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 습도가 높아갖고 기온이 높지 않아도 아, 이게 여름이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조금 그렇습니다. 건조하진 않습니다. 분포는 요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도 역시 지도에서 확인하는 게 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또 지웠지? 지우면 안 되는데. 지도를 보면 서한 해양성 기후는 요 동네에 주로 많죠. 서한 해양성 기후는 요 동네에 되게 특히 많이 분포하고 있죠. 서한 해양성 유럽. 그래서 영국 기후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영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계속 보면 특징은 연중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여름에 서늘하고 겨울에 온화합니다. 덜 추워. 그래서 동위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기온의 연교차가 작습니다. 좀 전에 봤었죠. 동안기후와 서안기후 연교차. 그다음에 해안을 따라 산지가 있어 편서풍의 바람바지가 되는 지형은 지형성 강수가 많아 영강수량이 많다.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서부, 뉴질랜드 남섬. 그러니까 뉴질랜드 남섬에 대한 거를 선생님이 예시로 그림에 넣어놨는데, 자, 편서풍은 여기가 30도, 30도, 대충 여기가 한 60도 이렇게 해놓으면 편서풍은 이런 방향에서 불어옵니다.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와. 그런데 뉴질랜드 남성에는 요 한가운데 높은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한가운데 산맥이 하나 있어. 바람이 산을 만나서 상승하면서 비를 내리죠. 여기 지형성 강수가 많이 내려서 여기 해안을 따라 편서풍의 바람맞이가 되는 지역은 강수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많습니다. 어? 근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주민생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주민생활. 여름에 선선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22도보다 낮으면 되게 더운 건 아니야. 선선해 조금. 선선하다고 해서 추운 건 아니죠. 여름에 그렇게 기온이 그렇게 막 무덥지는 않고 비는 많이 와. 그래서 목초지 조성에 유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풀이 잘 자라. 잡초같이. 그래서 그 가축이 먹을 풀이 잘 자라기 때문에 가축 사육과 식량 장류, 가축하고 식량 작물, 그러니까 밀 이런 것 하고 사료용 작물, 잡초라고 해줄게. 다른 작물이 있네요. 그러니까 요게 잘 자라기 때문에 요거를 잡초를 키워서 가축 사육이 쉽습니다. 그래서 가축 사육과 식량 곡물 뭐지 이제 작물을 재배하는 그에 결합된 호남 농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농업 예시를 들어놨죠. 곡물 농업, 밀 같은 거 사고 가축 사육을 변형하는 농업.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밀농사하고 대주 사육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인 거야. 여기를 좀 지우고 여기를 좀 지우고. 자, 이렇게 경작지가 있습니다. 내 땅이 있어. 땅을 이렇게 4등분해. 4등분해.
그래서 여기서는 사료작물을 재배합니다. 사료작물이라니까 뭐 그냥 특별한 게 없이 잡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잡초를 키우고 잡초 피우는데 옆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거야. 돼지랜다. 돼지. 에이씨, 잘 써야지. 여기다가 돼지, 가축을 키우는 거야. 그 한쪽에서는 밀이나 감자 같은 걸 키우는 거야. 그리고 한쪽 땅은 휴경이야. 땅을 쉬게 하는 거야. 휴경지. 이거를 동시에 같이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년에는 한 해가 지나면 휴경지에다가 밀을 키우고, 어? 사료작물 키웠던 데 쉬게 하고, 돼지 키웠던 데다 사료작물 키우고, 밀 키웠던 데다 돼지 키우고, 이게. 이동시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동시키는 거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 가축도 키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식량작물도 재배하고 하는 거를 같이 한다. 그래서 호남 농업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도시가 발달한 북해연안은 낙농업과 화훼농업, 꽃 키우는 거야. 꽃 키우는 거 같은 것도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날씨가 맑은 날에는 여기는 비가 계속 와. 연중 비가 오는 거야. 여러분들 저기 영국 날씨 그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 영국 하면 여러분들이 봤던 영화 중에서 해리포터 나오는 거 있죠? 해리포터. 해리포터 1편에서 이제 쭉 나오면 해리가 이제 그 마법 학교 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막 다니면서 그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을 막 만나고 하잖아. 그때 나이든 아저씨 모습을 보면 항상 그 프렌치 코트 입고 중절모 쓰고 지팡이 들는데 사실은 그게 지팡이가 아니고 우산이고 우산 같은 걸 이렇게 우산 같은 걸 들고 이렇게 다닙니다. 비가 계속 자주 내리는 거야. 자주 내려서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비가 너무 자주 내리니까 비 피하려면 우산을 꼭 갖고 다니는 거지. 이게 흐린 날이 많으니까 날씨가 맑으면 해변이나 공원에서 일광욕을 즐기기도 한다. 그다음에 연중 강수량이 고르기 때문에 하천의 유량 변동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에 있는 물이 계속 비슷비슷해. 그래서 수운, 하천을 이용한 교통이 유리하다. 그다음에 고위도에 있는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난류의 영향으로 부동항, 이건 얼지 않는 항구. 바닷물이 얼나요? 바닷물 얼기도 합니다. 바닷물이 얼기도 해요. 그래서 얼지 않는 항구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게 서한 해양성 기후의 특징입니다. 선생님이 촬영하는 가운데 교실문 한쪽을 뒷문을 열어놨네. 이거 좀 잠깐 좀 닫고 올게. 아, 닫고 왔습니다. 아, 니네 얼굴 보면서 대면 수업하고 싶다. 니 너무 답답해. 어.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런 상황도 되게 좀 많이 답답해. 지중해성 기후 계속 하겠습니다. CS 기후입니다. 온대 기후고 S니 소문자 S니까 썸머드라 여름 건조죠. 여름 건조. 9분 온대 기후 중에서 여름에 건조한 기후 이렇게 있습니다. 남북이 대륙 서안에 주로 나타난다. 오타 예를 들어서 지중해 연안, 미국 캘리포니아, 칠레 중부, 오스트리아 남서부, 아프리카 남단. 얘네는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얘네는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역시 지도에서 찾아보면 아까 표시한 데 있죠. 다시 찾아보면 지중해 연안, 아프리카 남단, 호주 남단, 그다음에 여기 저 북아메리카 미국 서부 지역, 그다음에 칠레 있는데 여기 해안가 여기도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음, 여기 있지. 자, 그다음에 예, 계속 또 보면 특징을 보면
여름에는 건조하고 겨울에는 수분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비가 내리는 거야. 여름엔 되게 비가 안 내려. 날씨는 기온은 올라가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되게 건조한 거죠. 어. 근데 여름에 왜 비가 안 내리냐면, 여름에 비가 안 내리는 이유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다. 그래서 건조하다. 겨울에는 전선대와 편서풍의 영향으로 온난하고 강수량이 많다. 그래서 여름은 건기, 겨울엔 우기 이렇게 됩니다. 날씨는 되게 이렇게 좀 22도 아니 그러니까 여름 기온이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 있어. 올라가 있는데 습도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람 살기도 편하고 좀 쾌적합니다. 온도가 높은데 습도가 적으면 끈적끈적하고 막 그런 게 적은 거야. 우리나라 겨울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 살기 되게 좋고, 그다음에 여행 다니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TV 예능 그런 데 많이 나오죠. 어디지? 윤식당 그래 맞다. 윤식당 했던 거, 윤식당 두 번째 거 유럽에서 했던 거, 그 날씨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굉장히 뭐 사람들 살기도 좋고 막 그랬잖아. 자, 주민생활. 가옥은 여름철 외부의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벽을 두껍게 하고 창문을 작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서는 햇볕을 반사시키기 위해 벽을 하얗게 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장소가 뭐예요? 그거 있잖아. 그리스, 산토리니 이런데 파란색 지붕에 있는 그런 거 그겁니다. 그다음에 골목에 그늘이 지도록 가옥을 배치합니다. 이게 골목길이 되게 그렇게 넓지가 않고 좁고 골목을 높게 그 건물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높이를 좀 있게 지금 만들어 갖고 계속 이렇게 그늘이 지게 만드는 거야. 이 CS 기후 지역은 습도가 적기 때문에 그늘에만 가도 굉장히 선선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정도로 뭐 에어컨 선풍기나 이런 거 없이도 지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선선합니다. 그다음에 이 동네는 풍부한 일사량을 이용한 태양광이나 태양열 발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철엔 고온건조 산불피해가 크고 계절에 따라 농업의 특색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조금 또 뒷부분에서 좀 더 할게, 더 자세하게. 식색은 상록 경엽수류입니다. 상록 경엽수류. 잎이 작고 단단합니다. 그다음에 나무 껍질이 두꺼워서 수분의 증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나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 상록 경엽수류이 갖고 이게 좀 약간 좀 쫀쫀하다 고무나무 그런 거 말하는 그런 거야. 우리나라 에도 나타납니다. 동백나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상록 경엽수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관광 자원이 발달했다. 그다음에 요거 별표 많이 쳐놓으세요. 나무를 이용한 수목농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일부 고산 지역에서는 이목이 나타나게 돼. 이목은 또 뒤에서 할게. 이게 왜 수목농업이 이 수목농업에 대한 5개념이 뭐냐면 이 숫자 때문에 물을 이용한 농업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 수목농업 이게 나무를 이용한 거니까 쉽게 생각하면 과수원이야, 과수원. 과수원. 과수원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왜 이걸 해야 되냐면 CS 온대기후 지역은 굉장히 그 여름철에 온도가 이렇게 여름 기온만큼 온도가 있고 그다음에 여름에 비가 내리지 않아. 그래서 밀이나 이런 풀 같은 거를 심어서 작물을 키우게 되면 여름에 다 말라 죽어 버려. 그러면 여름에 고온 건조한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나무를 이용하는 거야. 나무를 이용해서 과수원인 같은 게 많이 발달합니다. 응? 그래서 이 나무를 이용한 농업, 이 수목농업의 대표적인 게 뭐 올리브, 포도 뭐 이런 거, 레몬 이런 농업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먹고 배부른 거 아니잖아요. 올리브를 배부르게 먹는다. 포도를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기도 하겠죠. 근데 이거는 그 탄수화물이 아니잖아. 탄수화물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 밀 같은 건 언제 재배하느냐? 겨울철에 재배합니다. 겨울철에도 밀이 충분히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재배한 밀,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올리브, 포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 같은 거를 많이 이용해서 이 CS 기후 지역은 세계적인 와인 산지가 많습니다. 프랑스 남부, 이탈리아 막 이런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뒷장 가서 이제 보다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농업 특색을 쭉 한번 정리해 보면 서한 해양성 기후에서는 혼합 농업, 연중 수분하고 목초지 조성에 유리해서 곡물 농업 더하기 가축 사육, 이 혼합된 혼합 농업, 그다음에 낙농업, 가축을 이용해서 가축 및 그 부산물을 가공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농업.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돼지를 키운 다음에 그 돼지를 잡아서 가공해 갖고 햄을 만들고 소세지를 만들고 뭐 이건 전부 다 낙농업. 그다음에 젖소를 키운 다음에 우유를 짜서 우유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고 하는 그런 것. 그런 것도 전부 다 낙농업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수목농업을 합니다. 여름에 고온 건조한 여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견뎌내기 위해서 올리브, 오렌지, 포도, 코르크, 참나무, 코르크 참나무, 코르크나무, 뭐 레몬 이런 것들이 재배됩니다. 그다음에 곡물농업은 언제 하느냐? 온난하고 강수량이 비교적 많은 겨울에 밀이나 보리나 이런 것들을 재배합니다. 귀리도 이제 재배하죠. 그다음에 지중해성 기후, 서한해양성 기후보다는 지중해성 기후보다 더 잘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중해성 기후 있는 지역에 높은 산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목. 자, 여름에는 산지로 이동하고 어? 이동하여 방목을 하고 여름에는 산지 이동 방목, 겨울에는 저지대 이동하여 가축 사육. 여름에는 되게 덥잖아. 덥고 건조하니까 가축들이 먹을 풀이 안 자라. 그런데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아지지. 그래서 일정한 높이로 산 위로 올라가면 선선해서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풀이 자라는 데서 가축을 키우는 거야. 가축을 키우고 그러니까 여름엔 올라가는 거야. 근데 겨울이 되면 너무 춥죠? 밑에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요 그림 보면 여름철에 위에 올라가 있죠? 올라가서 여기서 가축을 여름엔 여기서 키우고 겨울엔 내려와서 여기서 키우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알퐁스 도테 별이라는 소설인데 보통 이제 한컴 타자 연습 보면 이제 그게 나오기도 하지. 별 지문이 길지는 않아서 거기 이제 보면 왜 그 주인집 딸하고 목동하고 있는 그 여름철에 있던 내 어깨에 기대는데 별이 내려앉았다 뭐 이딴 소리 하는 그런 소설도 전부 다 이목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목은 산지가 발달되어 있는 여름 알프스 산지 남쪽 사면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면 여름에는 서늘한 고지대의 초지에서 가축을 키우고 겨울에는 온난한 저지대로 이동하여 가축을 사육한다. 왔다 갔다 이동하니까 이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이 지도하고 내용은 뭐냐면 이제 여기는 그 지중해 이거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된 건가 풍력과 태양광 또는 태양열 내용입니다.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여기 풍력 발전이 훨씬 더 많고 그다음에 음, 이탈리아나 이런 데는 그 태양광 발전이 많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뭐 그냥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강수량을 나타낸 두 지도입니다. 강수량 지도. 보면 여기 1월 달과 7월 달이 있습니다. 1월 달이니까 기온이 낮잖아. 그 0도 막 이렇게 등온선이 0도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긴 7월 달 기온이 높으니까 10도, 20도 막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나라 여름하고는 좀 기온 차이가 많죠. 우리나라는 막 20 몇 도, 막 27도 막 올라가고 막 이러고 열대야 있고 막 그러잖아. 여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강수량을 보면 1월 달에 이 동네를 보면 색칠이 그나마 돼 있죠. 비가 오는 거야. 그런데 7월 달 여름에는 어때? 비가 안 오죠. 강수량. 그러니까 요 동네 자체가 7월 이 동네가 여름
강수량이 적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윗동네는 어때? 7월이나 1월이나 여전히 그냥 비가 많이 내린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밑줄 좀 쳐보면 북반구의 여름인 7월에는 지질성 기후지역은 아열대, 고압대가 북상하면서 고온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고 서한 하향성 기후지역은 평서풍과 전생대의 영향을 받아 수변하고 서늘한 기후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걸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온대기후는 다 할 거야 이번 시간에 계속. 대륙 동안의 온대기후 이게 동쪽에 나타나는 거야. 우리나라 생각하면 됩니다. 아, 온대 겨울 건조기 우리나라 생각하면 됩니다. 남부지방, 우리는 남부지방. 온대기후 중에서 겨울에 건조한 기후, 온대 수변기후, 수분, 온대 수변, 여기 CFA에 비해서 겨울 강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 겨울에 비 거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중국 내륙, 인도 차이나 반도 북부, 아프리카 뭐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게 역시 지도에서 찾는 게 더 좋아. 그다음에 온난 수변기후 CFA, 여름 건조나 겨울 건조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강수량이 계절 분포가 비교적 고르다. 근데 얘는 겨울철에 비가 안 오니까 윈터 드라이. 얘는 항상 비가 온다. 그 다음에 CFA잖아. A니까 여름철에 기온이 22도 이상 이렇게 되는 거야. 여름이 매우 덥습니다. 더 덥게 느껴져. 습도가 높기 때문에. 여름 강수량이 겨울 강수량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안 같은 경우, 그다음에 중국 남동부, 일본 뭐 이런 데 있습니다. 자, 이 대륙 동안의 온대기후의 특징은 대륙의 영향을 받아 기온의 연교차가 큽니다. 서한 기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교차가 큰 거야. 그다음에 여름철과 겨울철의 풍향이 바뀌는 계절풍의 영향이 크다. 우리 계절풍 했었죠? 계절풍. 계절풍 어떻게 어떤 설명 그 선생님이 그거 설명할 때 어, 여러분 등교했을 때 이런 거 했었죠? 어? 육지, 바다, 육지, 바다, 그다음 뭐 낮, 밤 이렇게 되면 이거 더 뜨겁고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거 내려오고 상대적으로 뜨거운 거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래서 이렇게 아니다. 아 올라가는 게 요거는 잘못 그렸다. 미안.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낮이나 동일한 게 여름, 밤이나 동일한 게 겨울 이렇게 생각하면 여름철에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그다음에 겨울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똑같은 거야. 겨울에는 대륙이 해양보다 빨리 냉각되어 그렇죠. 대륙에서 하강기류, 대륙에서 육지에서 하강기류 발생. 내려오니까 여기는 고기압이잖아. 여기는 저기압. 이렇게 고에서 저로 가는 거. 대륙의 고기압 발달. 바람은 건조한 대륙에서 해양 쪽으로 불어옴. 그래서 강수량이 적다. 여름에는 대륙이 해양보다 빨리 가열되어 대륙에서 상승. 상승하니까 여기는 고에서 저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해양의 고기압 발달. 바람은 수변한 해양에서 대륙 쪽으로 분다. 그래서 강수량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수의 계절차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거는 겨울 건조기후, 여기 좀 더 많이 속합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는 비가 좀 많이 오고 겨울에는 비가 별로 안 오기 때문에 하천의 유량 변동이 커서 우리나라 한강 같은 거 겨울에는 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배 띄우기 어렵고 여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날라가니까 배 띄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수운교통에 불리하다. 그다음에 낙엽 하렵수와 침엽수의 혼합림이 많으나 상록 하렵수, 조엽수라고 얘기했죠. 아까 그 얘기했던 거, 그 잎은 넓고 한 거, 그런 나무하고 비슷합니다. 주민 생활은 여름철에는 열대 저기압의 영향, 열대 저기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태풍이야, 태풍. 음, 여름철에는 태풍 때문에 풍수해가 그 홍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해일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 농목의 차이가 있는데
아시아 지역, 이제 몬순 아시아라는데 그냥 아시아에 있는 대륙 동안은 아시아 대륙 동안은 여름이 고온 다습하여 벼농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벼농사 짓잖아. 그거야. 그다음에 강수량이 아주 많은 지역에서는 차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북아메리카에서는 어, 목화재배. 예, 여기서 건조한 기간이 있는 목화재배. 그다음에 남아메리카 남동부 아르헨티나 팜파스인데 이 팜파스라는 단어 때문에 좀 이상할 건데 왜 우리나라의 그 전라남북도를 호남지방, 경상남북도를 영남지방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아르헨티나에 팜파스란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는 기업적인 목축과 기업적인 밀농사, 그러니까 플랜테이션이 일어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계절풍 기후 이제 나옵니다. 1월과 7월 계절풍 기후. 1월달, 어? 1월달이니까 겨울이죠. 겨울. 온도가 낮죠. 낮으니까 대륙은 온도가 낮고 여기는 온도가 높죠. 온도가 높으니까 여기는 온도가 왜 이래? 어, 다시 해줄게. 천천히. 겨울철에 이걸로 해주자. 이게 덜 헷갈리겠다. 나도 그렇고 니네도 그렇고. 어? 육지, 바다, 육지, 바다. 시간이 몇 분 흘렀을까? 더 길게 하면 니네 힘든데. 빨리빨리 해줘야 돼. 겨울철이야. 바다가 더 뜨겁죠? 상대적으로. 그 바다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여기는 저기야. 어? 저기야.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으니까 기온이 내려오죠? 여기는 내려오니까 고기야.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는 거지. 자, 7월달 여름입니다. 여름 보니까 자, 육지가 더 뜨겁죠? 올라가죠? 뜨거우니까 더 뜨거우니까 올라가니까 저기야. 상대적으로 덜 뜨거우니까 여기는 내려오니까 고기야. 이렇게 불어오는 거죠? 이렇게 부는 거고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불어가는 거. 음.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보면 대륙 동안의 온대 기온은 대륙과 해양의 비열 차이로 발생하는 계절풍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여름에는 해양에서 대륙, 계절풍이 불어 고온 다습한 기후가 나타나는 거고. 자, 봐봐. 불어오는 바람이 위도가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올라가잖아.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온도가 높겠지. 그 다음에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습도가 높겠지. 그래서 고온 다습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벼농사가 활발하게 지는 거고. 우리나라 그렇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반대로 대륙에서 해양으로 부는 차가운 바람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온이 낮고 여기는 육지니까 습도가 적죠. 그래서 강수량이 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대기후까지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등교하면 이제 이 건조기후가 있습니다. 건조기후를 미리 나눠줬죠. 미리 나눠줬습니다. 이건 미리 나눠줬는데 이건 여러분들 등교해서 내장하는 거니까 1시간 안에 끝날 거야. 어, 그 지금 수요일 반이나 목요일 반이나 다음 주 등교할 때는 다 정상적으로 등교하니까 둘 다 대면 수업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건조기후 1시간은 대면 수업을 해갖고 진도를 끝내고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범위거든. 여기까지가 끝내고 나머지 1시간은 그 반 모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질문 받을게요 하면 니네 생각이 잘 안 나잖아. 그러니까 미리 내가 어떤 걸 잘 모르는 건지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질문거리를 좀 찾아내면은 그때 좀 더 알차게 보낼 수 있겠죠? 여러분 장시간 수업 들어줘서 고마워. 오늘도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줘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